자, 84번 보세요. x는 2하고 3 사이에 있고 y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이거 되게 쉬워. 두 실수 x랑 y에 대하여 집합.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도 있고 x도 있고 3도 있고 y도 있고 그 다음에 5도 있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근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부분 집합을 각각 왜 10개야? 저거 2에 그 몇 승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가 2개지. 딱 세 글자로 얘기하면 끝이야. 왜 10개야 답이? 공약수? 그래 5, C, 2라 10개야. 5개 중에 2개를 골랐으니까 5C, 2야. 그러니까 10개야. 그지? 이해됐죠? 자, 근데 봐봐. 5C인데 그 중에서 작은 숫자를 MK라고 하고 큰 숫자는 대문자 MK라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더하기 쭉 가서 M10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 한글로 써있잖아. 영어도 아니고. 그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뭔 소리냐면 2개씩 있는 집합에 원소가 2개씩 있는 집합에 원소 2개 중에 작은 숫자를 고르면 그게 M이라고 쓴 거야. 됐어요?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그러면 할 테니까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여기서 지금 누가 제일 작은 수야? 1이지. 맞아? 1이 제일 작지. 네.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라면 무조건 1이 최소값이지. 그러면 그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총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지. 1, x하고 1, 3하고 1, y하고 1, 5하고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은 총 4번 나올 거야.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 중에 1이 4개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x는 몇 번 나와? 3번. 그 다음에 3은 몇 번 나와? 2번. y는 몇 번 나와요? 1번. 5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거기서 19, 그치?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는 얘기야.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 봐봐 다시. 여기 M1이다라고 나와 있고 M2라고 나와 있고 M3이라고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M1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에 숫자가 2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큰 숫자를 골라서 쓰세요 이런 뜻이야. 돼요 이해? 그렇게 해서 10개를 다 써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이번에는? 5지? 그러면 그 5라는 숫자는 총 여기 M1부터 M10까지 몇 번 나왔겠어? 4번. 맞잖아. 1하고 5는 5, X하고 5도 5, 3하고 5도 5, Y하고 5도 5 이렇게 4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Y는 몇 번 나왔겠니?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3은 몇 번? 2번. X는 몇 번? 3번.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얼마보다? 4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문제 해석 끝.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뭘 계산하냐면 12x 플러스 6y.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생각나요 이거? 무슨 문제인지? 어떤 단원에 있는 문제인지 생각나요? 뭐의 영역? 미지의 영역 아니야? 뭐의 영역? 모평균. 모비율. 요즘에 한 거가 알고. 이게 무슨 식? 부등식. 그럼 뭐의 영역? 부등식의 영역. 네 맞아요. 무슨 식이 영역? 웹툰에 조의 영역이 있는데. 맞아. 들이대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자 봐봐. 야 그럼 이게 부등식의 영역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래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K라고 놓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문제를 좀 심플하게 바꿔볼게요. 봐봐. 이거 계산도 좀 하고. 그럼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얘 Y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얘가 3x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x고 그 다음에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이게 더하면 10이라 넘기면 9예요. 그래서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계산을 해보면 봐봐.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얘가 3i는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있고 6이고 20이야. 26이니까 빼면
15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그 다음 플러스 5다. 자,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y 절편이 9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절편이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y값이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의 아래쪽 영역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5를 지나고요. 5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한 15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고 요거의 아래쪽이니까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써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리를 좀 해서 쓰면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k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 근데 문제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영역을 지나는 이 빨간색 영역을 한 점이라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렸을 때 y절편이 가장 높으라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봐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기울기가 좀 더 만만해야 되는데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날 건데 이 녀석의 y절편을 가장 위로 만들려면 이 점을 지나면 돼. 됐죠? 그러면 이 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것 같으니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대입하면 k값이 나오겠지. 좌표 구합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대빵크에 써놨지. 그 좌표값이 1하고 3 사이에 x값이 있어야 되고 y값도 3하고 5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은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9인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넘길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좌변에다가 쓰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8 나오나요? x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좌변에다 쓰면 얘가 4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나와요. 1.5 나와. 1보다는 큰 거 맞죠? 3보다 작은 것도 맞죠? 그러면 y값은 얼마라고 나와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빼는 거니까 그냥 2분의 9 4.5네요.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니까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k라는 값은 얼마냐면 12 곱하기 x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y니까 다시 2분의 9죠. 그래서 6, 38에다가 3, 9, 27이니까 두 개 서로 더하면 4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됐어요? 막 되게 어렵지 않죠? 그냥 부등식의 영역 문제야. 근데 그 부등식을 만드는 걸 이제 집합으로 조금 표현해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해됐지? 할만해요? 되게 어렵지 않은데 그지? 야,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이제 눈빛이 바뀌는구나. 미안하다. 학교 너무 쉬운 문제를 풀었구나. 잠이 깬 거예요. 집에 갈 때 되니까. 재밌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85번 읽어봐요. 너무 재밌어.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있어. 방금 죽으라고 한 거 아니죠? 깜짝이야. 수호라고 한 거예요, 그거? 네. 네. 자, 또 해보자. 보세요. 85번. 85번 봐봐, 85번. 자, 보세요. A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 B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 뭔 소리야? 50과 서로소. 아까 했는데, 그치? 서로소. 50과 서로소가 어떤 수야? 50하고 그 수하고 50하고 그 수하고 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소수. 1밖에 없는 거야. 그치? 소수 아니에요? 뭔 소리야? 소수는 지 혼자 나랑 그 다음에 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소수고 서로소는 숫자가 두 개가 나와야지. 숫자가 두 개가 나와서 그러니까 문제 말도 이렇게 써있잖아. 50과 서로소. 그럼 50하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약수 관계를 따지려면 소인수분해 해보는 게 좋으니까 얘가
2도 있고 5도 있고 그 다음에 50이니까 여기 5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되려면 누구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2라는 인수나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50과 서로소다라고 나오려면 일단 1, 2에 다른 약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과 서로소가 되려면 일단 2의 배수가 되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돼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거기에 있는 얘기. 자,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집합이냐면 2의 배수가 아닌 애들하고 동시에 5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이 다 모여있으면 되는 거야. 됐니? 이해돼요? 네. 자, 근데 문제 좀 읽어볼게요. 봐봐. 자, 근데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X라는 집합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게 문제인데 문제 읽어보니까 X는 일단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X에 들어가는 애는 일단 1부터 100까지 자연수들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는 공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에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안 돼.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였고요. 나라는 조건도 볼게요. 나라는 조건은 X 하고요. 그 다음에 B 하고요. 둘이 무슨 소예요 이게? 서로소. 서로소죠. 그러면 둘이 서로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얘기지. 그럼 잘 생각해봐. B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B에는 2의 배수 아닌 거랑 5의 배수 아닌 게 들어있어. 그지? 네. 그러면 X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거 배수인 거. 2의 배수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어. 2의 배수가 있기만 하면 돼. 알겠지? 2의 배수로 아니면 5의 배수.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그게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다 있을 필요도 없어. 알겠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중에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X라는 집합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중에서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자, 근데 다시 다를 읽어보니까 다는 X의 모든 원소는 누구랑 서로소래?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좀 빠르겠다. 12는 어떻게 생긴 숫자지?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이지. 그러면 10이랑 서로소의 숫자들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2의 뭐가 아니고 배수가 안 되고 동시에 누구의 배수도 안 돼요? 3의 배수가 되어도 안 되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됐니? 이해? 자, 그러면 X에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쭉 썼는데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A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니까 X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비어있으면 안 되고 공집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X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시 2의 배수면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는이기 때문에 2의 배수는 탈락이네. 이해됐죠? 그러면 5의 배수인데 동시에 누구의 배수면 안 되는 거예요? 3의 배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봐봐. 2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안 되는 거야. 10의 배수여도 안 되는 거야. 그지? 10도 2의 배수니까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인 10은 빼야 되고 3의 배수인 숫자들도 빼야 돼. 그러면 봐봐. 5의 배수는 100가지 중에서 5도 있고 15도 있고 25도 있어. 선생님 10은 왜 안 써요? 2의 배수를 안 쓰는 거야. 35도 있고 45도 있고 65는 왜 65야? 55도 있고 65도 있고 75도 있고 85도 있고 100 중에는 95도 있고 이만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예요? 15, 또 45, 또 75. 또 어.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X라는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5나 25, 35, 55, 65, 85, 95 총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7개죠? 네. 자, 그러니까 이 7개의 원소들로만 결국에는 X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요 집합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은 좀 몇 개다? 이에 몇 승? 7승이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128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네. 네, 눈치가 빨라졌죠? 자, 틀려. 왜 틀려? 뭘 빼야 돼요? 예, 더 눈치가 좋아졌지? 그냥 빼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뭘 빼는지까지 잘 찍어서 맞추면 예, 짱이에요. 자, 뭘 빼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어. 아! 이거! 말로 해도 안 부끄러워. 뭐야? 공집합! 그래,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는 빼야 돼요? 1!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야, 정말. 예,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군요. 자, 왜요? 미라가 탁탁 이거는. 그냥 뭔가 두 문제 푼 것 같지 않냐? 자, 예, 오늘 하루 종일. 자, 재밌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문제는 다 뭐냐면요.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알겠죠?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 자, 하나씩 또 해봅시다. 86번. 읽어봐요, 한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주세요. 네, 얼른 지워요. 자, 86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35명이 있는데, 자, 세 종류의 책 하는 순간 일단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야. A라는 집합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B라는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C라는 집합도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쓰고, X 쓰고, Y 쓰고, Z 쓰고, 뭐 W 이렇게 쓰세요. 됐죠?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겼는데 ABC를 읽은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A를 읽은 사람이 14명이다. A랑 X랑 Z랑 W가 14명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은 16명이니까 B랑 X랑 Y랑 W는 16명이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읽은 사람은 22명이고, 보세요. A랑 C를 모두 읽은 학생은 한 명도 없대요. 그치? 그럼 A랑 C랑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0. 0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그림을, 야, 이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B가 이렇게 있었고 C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려도 되겠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낫겠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다시 쓰면 NA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MB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C를 읽은 사람은 15명이고요. A와 B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읽은 사람이 22명인데 무슨 뜻이에요?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니까 뭐예요? A 또는 B지. 또는은 무슨 집합이야? 아까 처음에 한 거야. 교집합. 합집합. 왜요? 또는은 합집합. A 또는 B면 A에도 포함되거나 B에도 포함되는 애들 다 그걸 모으라는 얘기니까 합집합이야. 야,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망해. A 또는 B는 합집합이야. A이고 B이라는 거야. 교집합이야. 알겠죠? 이게 22명이래.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공식을 만들어서 여기는 2개짜리니까 공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 있는 22라는 숫자는 14하고 16하고 더한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서 만든 식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게 맞냐면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둘이 서로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30에서 22를 빼서 나오는 8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A가 애초에 14명이셨기 때문에 여기가 6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B가 16명이기 때문에 요만큼에 들어가는 숫자가 8인가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각각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건 좀 더 읽어보고 풀어야 돼. 거기까지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C랑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ABC 중에 어느 한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은 3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BC 중에서 어느 한 책이라도 읽은 사람은 3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3명이 있으면 결국 A랑 B랑 C랑 합집합을 한 원소의 개수는 32명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32명이다 라고 써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봐봐.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그게 총 몇 명이었냐면 아까 A랑 B랑 총 합집합을 하면 22명이었단 말이야. 22명이었는데
다 합치면 32명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에서 A랑 B를 빼버리면 몇 명이 남는다는 얘기야? 10명이 남는다는 얘기야. 여기가 10명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C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명이라고 써있냐면 C는 15명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명이야? 5. 5명이야. 그러면 여기 먹다 남은 요 사가 요 부분은 몇 명이야? 3명이지. 돼요? 네. 예, 이것도 전형적으로 푸는 공식이 물론 중간에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지?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아니네요.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를 00 넣고 풀어도 되거든요. 되긴 하는데 그거보단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는 문제에서 두 종류의 책만 읽은 사람을 구해라 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를 더하는 거야? 8과 5를 더해서 답이 13명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됐어요? 이해? 어려워?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수학적으로 막 되게 복잡한 얘기는 없잖아. 그냥 문제만 좀 꼼꼼히 읽으면서 내가 기록만 잘했어도 풀 수 있었겠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좀 너무한가? 네. 내가 지금 뭐라고 돌려서 말한 거냐면 네가 문제를 안 읽어서 못 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하. 그지? 좀만 집중해서 읽어봐 이 얘기를 한 거야. 좀만 집중해서 읽어봐. 진짜야. 이게 선생님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인정해.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무슨 심리치료사 같은데 난 이거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가잖아. 못 풀어요. 진짜야. 문제가 엄청 커 보여.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됐어요? 자, 아직 이 얘기할 때가 아닌가 봐요. 자, 일단 열심히 읽으세요. 알겠지? 자, 한번 더 해보자. 87번.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 B, C라는 문제 3개를 풀게 했는데 A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A라고 하고 B라는 문제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고 C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C라고 했는데 A를 맞춘 사람이 40명, B는 35명, C는 52명, A랑 B랑 동시에 맞춘 사람 15명, A랑 C랑 동시에 맞춘 사람은 10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랑 B랑 그 다음에 C를 이거 뭐라고 멋있게 써놨네요. 그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겹치는 거 더 뺀 거. 예, 전체 합집합을 다 빼고 이제 다 틀린 사람입니다. 예, 지금 막 그거 하면 안 돼.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다 틀린 사람이 7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춘 사람은 몇 명이다? 93명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이상을 맞춘 학생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런 느낌이 이게 봐봐.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A라는 맞춘 사람이 있고 B라는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고 C라는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 맞아요?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들어간 숫자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를 A라고 쓰고 일단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C고 X고 Y고 Z고 W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문제 읽어볼게. A는 40명이야. A하고 X하고 Z하고 W하고 더하면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5명이에요. B랑 X랑 (35명이고) 그 다음에 C랑 Y랑 Z랑 W를 맞춘 사람은 52명이죠. 자, 52명이고 그 다음에 A랑 B랑 동시에 맞췄으니까 X랑 W죠. 이게 얼마냐면 15명이에요. 그 다음에 A랑 C랑 동시에 맞췄으니까 어디냐면 Z랑 그 다음에 어디요? W죠? W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안 보이지? 10명. 맞죠? 10명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치면 A, B, C, X, Y, Z, W 다 합치면 얼마예요? 93이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계산은 93이라고 나오는 요각을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40을 35를 52를 더해요. 이해됐죠? 네. 자, 5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빼는데 얼마를 빼는 거냐면 일단 15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10을 빼야 돼요. 그치?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빼야 되는 거냐면 y랑 w를 빼야 돼요. 이해돼요? 그쵸? y랑 w 쪽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y랑 w에 해당하는 숫자를 빼야 돼요. 그치? 네. 다 뺐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더해야 돼요? 7. 누구를 더해야 되죠? 누구? w를 더해야 되죠. 왜요?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봐봐. 내가 15를 빼면서 누구를 뺀 거냐면 15를 빼면서 이렇게 하나 뺀 거야. 이렇게 하나 빼고. 이해돼? 네. 그 다음에 Z랑 W를 뺐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뺐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 남는 게 지금 X 하나 있고 근데 Y는 두 개 있고 Z는 하나 있고 W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Y만 빼내면 돼. Y만 빼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어차피 빼고 더했으니까 0이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쓰는 김에 그냥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Y만 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그럼 Y값이 나와. Y값이 나오는데 얼마라고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25이거든요. 그러면 15이거든요. 25이니까 50에 102예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나오냐면 102에서 Y를 뺀 값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Y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이다. 9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Y에 들어가는 값은 9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봐봐.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X랑 그 다음에 Y랑 그 다음에 Z랑 그 다음에 W랑 자 이렇게 더하는 값에 뭘 구하는 거야?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이해됐죠? 근데 X랑 Y랑 더한 값, X랑 W랑 더한 값이 15야. X랑 W랑 더한 값이 15고 Z랑 W랑 더한 값이 10이고 됐니? 이해? 네. 그 다음에 Y라는 값은 9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좀 더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15고요. 그 다음에 ZW는 10이니까 10이고요. 그러면 X 한번, Z 한번, Y는 그냥 바로 9니까 9 한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누가 두 번 들어갔니? W가 두 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W를 빼면 답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진 거냐면 25니까 34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W를 뺀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뭘 계산해달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생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34W, 34-W의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서 W가 가장 크면 답이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W가 가장 크면 답인데 W는 어디까지 커질지 한번 보자. X랑 W랑 더하면 15야. 그럼 W에 다 몰아주면 어디까지 몰아줄 수 있어? 15. 15까지 몰아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Z랑 W랑 더하면 얼마야? 10이야. 그러니까 얼마까지 몰아줄 수 있어? 10. 10까지 몰아줄 수 있지. 네. Y는 상관없잖아. 네. 그러니까 W를 가장 크게 하려면 어디까지밖에 못해? 15 아니야. 10이지. 10까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W라는 값은 아무리 지가 커봤자 10이야. 이해돼요? 그럼 제일 많이 빼면 답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24. 24가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답이지. 됐어요? 이해? 이렇게 풀어달라는 뜻이야. 됐어요? 자, 88번. 자, 88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해돼요, 이거? 네. 됐어요? 네. 자, 100명 되게 좋아해요. 자, 회원이 100명이 어느 동호회에서. 자, 잘 보면 고1 문제야. 아까 거는 고2 문제였고,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걸 못 풀면 고2도, 그런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고2 문제들이 더 어려워. 자, 회원이 100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모든 회원에게 미리 참석 여부를 물었는데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7명, 모른다는 사람이 33명이었는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50명이었다. 이때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회원의 수를 P,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에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Q라고 했을 때 P하고 Q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야, 이게 왜 집합일까? 벤다이어그램 못 그리겠죠, 그지? 봐봐. 어떻게 그릴 거야,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치? 동그라미 응답한다, 아니 참석한다, 안 한다? 네. 근데 이거는 벤다이어그램보다 표를 그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제일 괜찮은 도구를 만들면 좋은데 이건 뭐 집합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수 세는 문제인 것 같잖아.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안 되면 표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한번 해볼게. 문제는 뭐냐면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봤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전이에요. 모임하기 전, 모이고 난 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참석, 나는 안 참석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참석 전에는 모름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알겠지? 사실은 참석 안 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합하면 100명이야. 참석할게 67명. 모르겠는데 33명. 나 참석 못해 없어. 왜냐면 100명밖에 없거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근데 진짜로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50명이야. 그럼 불참한 분은 몇 명이야? 50명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순진한 거야. 뭐냐면 아 참석한다고 했던 분들 중에 17분이 안 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이해돼요? 모른다고 했는데 왔을 수 있잖아. 변덕이 심하네요. 아니 모른다고 했잖아. 이 사람 변덕이 아니지. 이 사람 변덕이지. 그지? 그렇잖아. 뻥친 거야 그러니까. 아, 뻥친 사람이 17명일까? 이게 질문이야 지금. 야 뻥친 사람이 17명일까? 아니라고. 이해돼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야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얘는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P야. 이거 무슨 얘기야? 뻥친 사람이야. 여기서 여기로 간 사람이 P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르겠다고 한 다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Q야. 이게 Q야. 이해돼요? 네. 됐죠? 자, 그럼 P랑 Q랑 더하면 얼마겠어? 어려운 질문 아닌데? P랑 Q랑 더하면 얼마야? P랑 Q랑 더하면? 50. 50이지. 그지? 이해됐지? 맞잖아. 나는 올게요 하고 안 온 사람이랑 모르겠어요 하고 아는 사람을 더하면 아는 사람이잖아. 50이야. 됐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해달래? P 마이너스 Q의 뭐? 대값이랑 속값 합. 이렇게 구해달라고 한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이게 P가 P 마이너스 Q가 가장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P는 크고 Q는 작은 게 좋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능한가 봐봐. 야, Q가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어? 50. 야, 33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야, 전화를 딱 받았어. 33이요. 야, 못 갈 것 같아. 아니, 라고는 말 못하니까 모르겠어 했는데 진짜 몰랐던 거야.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갈 수 있네 하고 간 거야. 이해돼요? 너무 나한테 감정이 됐구나.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33명이 모르겠네 했는데 다 된 거야. 다 갈 수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네. 됐어요? 그러면 Q는 얼마야? 33. 0. 0, 그치 0이야. 그럼 P는 얼마야? 50. 이게 최대값이야. 아하. 이해돼요? 갈게 하고 50명이 뻥쳐서 일로 간 거야. 이해돼? 17명이 올 뻔했지만 33명이 다 맞은 거야.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는 가장 작고 Q는 가장 큰 거야. 이해됐지? 네. 자, 해보자. 17. 그러면 뭐가 17이야? 맞아? 네. 자, 봐봐. Q가 가장 클 때 어디까지 클 수 17. 있습니까? 33까지 클 수 있지. 왜요? 맞죠? 왜요? 17이에요. 아니, Q가 제일 큰 거. 17 아니에요?
33이 제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33명이 다 안 한다고 하고. 아, 복잡해. 그럼 P는 몇 명이야? 7명이지. 그럼 빼면 얼마 나와?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16 나오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한 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 그러니까 50하고 얼마 더하라고요? 마이너스 16하고 더하라고요. 얼마예요? 34. 야, 나가서 파티 취소한다. 뭐라고? 뭐라고 했어 방금? 파티 취소한다고. 무슨 파티? 이제 이거요. 무슨 아, 소리야? 페이구나. 아, 페이구나. 어? 아니에요. 나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안 하셔도 돼요. 뭔 소리야? 자, 이거 이해돼요? 이 문제는 이해돼요? 네. 그죠? 이거 마이너스 나와서 당황했어요? 예, 뭔 소리지? 아, 뭐 이해되죠? 숙제 없어요? 아, 얘들아, 어디를 가려고 옷을 입어요? 자, 내가 하겠습니다. 추워서요. 그쵸, 날씨가 추워서도. 자, 이거 좀 있는 사람은 이거 써도 되는데 내가 그냥 맨 마지막 장만 가지고 왔어요. 설마 뭐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 와. 하기로 했었던 게 약속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네, 라인 나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갈게요. 자, 넥스트 합니다. 28번. 방금 배운 거라 지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어느 날 두 개의 놀이기구 A, B가 있는 놀이공원에 다녀온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날 어떤 놀이기구를 이용했는지 조사하였더니 놀이기구 A를 이용한 사람이 23명, 놀이기구 B를 이용한 사람이 16명이었다. A, B를 모두 이용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비슷하죠? 근데 봐봐. 할게요. A를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23명이고요. B를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16명이에요. 그지? 근데 놀이기구 두 개를 다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이기구 다녀온 사람은 몇 명이냐면 전체는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기호를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됐죠?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한다. 되게 쉬워.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봐봐. 너무 취급받지 말고 이제부터 못 풀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예, 자 봐봐. 야, A랑 B의 교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각해봐 빨리. A랑 B랑 교집합이 가장 커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6. 그래, B가 A에 쏙 들어가면 되지. 얘는 언제가 제일 커? 16.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봐봐.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30을 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얼마 나와? 25. 힘들어. 뭐라고? 25요. 부잖아. 둘이서 더한 다음에 30을 빼라고. 아까 잘 말하고 왜 갑자기 이거 더하면 25라고? 네. 예, 천재네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걸 네. 왜 틀려요 도대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알겠지? 이제 안 돼. 그 다음에 더하기도 틀릴 수 있는데 저것도 틀릴 수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봐.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0번이요. 놀랍게도 29번, 30번이 모두 다 집합 문제입니다. 그지? 자, 29번. 이 이상의 자연수, 야 이거 못 풀겠는데? 로그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n이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고 여기서 n이라는 숫자는 1보다는 크고 300보다는 작은 자연수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요 n의 개수를 a의 x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돼. 얘의 결과값이 자연수가 나오게 해주는 n의 개수, 요 소문자 n의 개수를 ax라고 하래요. 자, 잘 봐. a2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2라고 쓰는 거야.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로그 2의 n이다라고 써서 얘가 자연수가 나오는 n값을 찾는 건데 자연수라고 계속 쓰기 좀 뭐하니까 k라고 쓰고 k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이거 로그 정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정의가 중요하다니까. n은 그러면 뭐냐면 2의 몇 승? k승. 그럼
그러면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해서 1하고 300 사이에 있는 숫자 k 자연수를 몇 개 있는지 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k라는 숫자는 누가 되냐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이렇게 쭉 갈 거야. 2의 8승이 256이거든요. 그러니까 8승까지 가. 그러니까 얘가 총 몇 개 나오니까 n이 8개 나오니까 답이 8이라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볼게. 근데 fx를 ax라고 했을 때 이거야. 내가 얘를 x라고 하면 이해돼요? 8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를 fx라고 하는데 걔가 f가 함수가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함수값을 다 찾아야 돼. 1부터 몇 가지 있냐면 지금 x는 8까지 있으니까. 자, 봐봐. a3도 구하라는 얘기야. 좀 빠르게 하면 얘는 3의 k제곱이 이해돼요? 1하고 300 사이에 총 몇 번 나올 수 있는지 세라는 건데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 1은 3, 3, 3은 9, 그 다음에 27, 3의 3승이 27이죠? 3의 4승이 81이죠? 81에다가 3 곱하면 얼마냐면 3이고 243이니까 5도 돼요. 근데 여기 243에다가 3 곱하면 이제는 3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예요? 5개죠. 이렇게 계속 세라는 얘기야. 4야. 근데 얘는 공짜야. 얘는 몇 개야? 4개야. 왜냐면 4의 4승이니까. 2에 8승까지 갔으니까 4는 4승까지밖에 못 가겠지. 반으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A의 5예요. 그러면 이거는 5의 K제곱을 N이라고 놓자. 그러면 K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3이 125야. 근데 거기다가 5배 하면은 넘어가니까 300을 얘는 3개야. 이렇게 다 세라는 거야. 6이야. 그러면 6의 K승인데 K는 1도 되고 2도 돼. 36이니까. 그 다음에 3도 돼. 6의 3승이 얼마야? 216인가요? 그쵸? 넘어가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얘도 3이야. 그 다음에 A7이야. A7은 어떻게 되겠어요? 7의 K제곱이니까 이게 N이 나오는 거니까 K는 1도 되고 2도 되는데 7, 7에 49인데 여기다가 7 곱하면 7, 9, 63에다가 4, 7에 28이니까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2개밖에 안 돼요. A8은요. 8, 8에 64까지만 되니까 2개밖에 안 돼. 이렇게 다 찾으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여기도 다시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는데 함수관계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요. 2는 8로 갑니다. 3은요? 3은 누구한테 가요? 5한테 갑니다. 4는요? 4, 4한테 갑니다. 5는요? 3, 3한테 갑니다. 6은요? 3, 3한테 갑니다. 7은요? 2, 2한테 갑니다. 8은요? 2. 2한테 갑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관계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숫자를 잘 골라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됐어요? 1대1 대응 하나씩만 대응되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는 애가 있어요. 3이 2가 원소를 2개씩 받죠? 네. 근데 6이랑 7은 왕따죠. 네. 그럼 6이랑 7이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깨지니까 6이랑 7을 빼자. 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6이랑 7을 뺐다라고 치면은 2, 3, 4, 5, 8 됐어요? 네. 그럼 여기도 2, 3, 4, 5, 8인데 그러면 2는 8로 가죠? 8은 2로 가죠? 3은요? 5. 5로 가죠? 5는 3으로 가죠? 4는 4로 가죠? 1대1 대응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근데 1대1 대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2는 누구랑 세트야? 8이랑 짝이야. 3은 5랑 짝이야. 4는 지 혼자야. 이해됐지?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원소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3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된다는 얘기야. 2랑 8만 집어넣으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2가 8이 안 들어가면은 그 대신 3하고 5만 있어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즉, 야 1대1 대응에 2한테 물어보는 거야. 2, 8한테 물어보는 거야. 참여할래? 3하고 5한테도 참여할래? 4한테도 참여할래?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경우수가 몇 가지씩이니까? 2가지씩이니까 2의 몇 승이 답이야? 3승이 답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공집합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빼야 돼. 하나는 아무도 1대1 대응을 만드는 함수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하나 빼야 돼서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고 나와? 7이라고 나와.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됐어요 이게? 돼요? 됐죠? 30번은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줘요? 이 문제는 완전 그지 같아요. 완전 그지 같은데 마더텅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마더텅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마더텅에 있는 걸로 풉시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마더텅에 있으면 그때 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와. 예. 해숙제 없어.